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인스타그램에 오운환 인증샷 올리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 나 이번 달부터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영어 공부 시작한다고 선언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계획은 방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서늘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주변에 떠드는 순간 우리 뇌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바로 상징적 자아 완성이라는 현상입니다. 뇌는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실제 성취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에서 우와, 대단하다, 응원해 라는 반응이 돌아오죠? 그때 당신의 뇌는 이미 살이 빠진 것 같은 가짜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실제로 땀 흘려 운동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뇌는 이미 배가 부르니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할 고통스러운 과정에는 에너지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말은 공짜지만 행동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소중한 실행의 에너지는 입김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가 가짜 만족감에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입을 닫습니다. 성공의 맛은 결과가 나왔을 때만 느끼는 것이지 과정 중에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을 간지럽히는 그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말만 번지르르한 시작 전문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환상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없습니다. 아니, 단언컨대 당신보다 압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의 성공은 그들에게 위협일 뿐입니다. 차를 샀는데 차종을 물어봐서 벤츠라 하니 내 친구도 다 벤츠 아우디야 하던 친구, 책 읽는 거 좋아한다 했었는데 집에 놀러와 책장을 보더니 뭐 책도 별로 없네 하던 친구, 승진했다고 하니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눈빛에 공허한 좌절감이 보이던 친구. 이것이 날 것 그대로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사회화라는 가면을 쓰고 살지만 그 밑바닥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파괴적인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성공은 곧 주변 사람들의 게으름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술 마시고 불평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나면 남겨진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고통을 견디기보다 당신을 깎아내려 운이 좋았네, 금방 망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쉬운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좁고 밀도 높은 공동체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당신이 실패하기를 기도하는 관객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를 기다렸다가 거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라며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독한 에너지를 견딜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철저히 숨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동네방네 떠드는 행위는 적진 한복판에서 내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획을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분산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평가에 일일비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걸 왜 해? 라고 한마디 툭 던지면 당신의 확신은 모래성처럼 흔들립니다. 시기 질투는 단순히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는 실질적인 에너지 도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거나 자신을 해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정작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귀한 연료를 남의 비위를 맞추는데 낭비하는 꼴입니다. 침묵은 이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이 질문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거대한 댐처럼 가두어두는 행위라는 것을요. 이 에너지가 충분히 고이고 응축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뒤흔들 결과물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클수록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해는 결과가 나온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30살 청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강남의 낡고 허름한 1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축하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입에서는 욕설이 먼저 튀어나왔고 뒤이어 거기 재건축 절대 안 돼. 너 사기당한 거야. 고생길이 훤하다라는 악담이 쏟아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진심으로 이 청년이 망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들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몇 년 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석 달이 아파트는 분담금 한 푼 없이 34평 신축 아파트로 변모했고 정상금으로 수천만 원을 돌려받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초기에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려 집을 팔아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는 선의를 가장한 조언자들이 넘쳐납니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하는 그들의 독설은 사실 본인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배출구일 뿐입니다. 성공의 열매는 오직 그 지독한 고독과 조롱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당신이 지금 조롱받고 있다면 혹은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다시는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어느 모임에나 꼭 한 명씩 있는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느니 연봉이 얼마라느니 SNS에 자랑하며 화려한 일상을 공유할 때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걔 무슨 문제 있나봐. 사회부적응자 아니냐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그 친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남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즐길 때 좁은 고시원 방에서 책과 씨름했고 남들이 SNS에 맛집 사진을 올릴 때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징징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로만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매일 열공중이라며 스터디 카페 사진을 올리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짐의 힘입니다. 진짜 성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SNS를 끊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오직 목표 하나에만 광적으로 집착할 때 당신의 유전자는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2년 뒤 혹은 5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십시오. 그때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그 경악 섞인 표정이야말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보상일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장 SNS 업로드를 멈추십시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당신이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떤 공부를 하는지 세상에 알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올리는 행위 자체는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나약함의 표현입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발 인정해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고 댓글 반응을 살피는 동안 당신의 집중력은 잘게 조각납니다. 진짜 몰입은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진공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것을 인증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서 운동하십시오. 읽고 있는 책의 구절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체득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타인에게 생중계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변질됩니다. 오로지 나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의 행동은 연기가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공부, 보여주기 위한 운동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묵묵히 소리 없이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미스터리가 되게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쟤 뭐하고 사나? 궁금해할 때가 당신이 가장 잘하고 있는 때입니다.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가장 깨끗한 통로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목표를 삶의 일부로 삼지 말고 삶 전체를 목표에 맞게 재편하십시오. 이것은 적당한 노력이 아니라 집착의 영역입니다. 명확한 숫자와 기한을 정하십시오.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3년 안에 순자산 10억을 만들겠다여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6개월 뒤 외국인과 30분간 토론하겠다여야 합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침묵의 수행자입니다. 불필요한 술자리, 의미 없는 모임, 감정을 소모하는 연애. 당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과감히 잘라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아싸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꺼이 아싸가 되십시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공포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야말로 당신이 남들과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계획은 철저히 비밀 레시피처럼 다루십시오. 누구에게도 당신의 다음 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진행 과정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굴뚝 같을 겁니다. 복근이 선명해지면 사진을 찍고 싶고 수익 인증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얄팍한 칭찬에 안주하게 되면 당신의 성장은 거기서 멈춥니다. 고통을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십시오. 좌절감이 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좌절감을 분노로 바꾸고 그 분노를 실행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강한 사람은 고통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 승화시킬 뿐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는 응축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방해를 차단하고 오로지 당신의 내면이 지시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용히 일하고 어둠 속에서 성장하며 고통을 친구 삼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때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탄탄해진 몸이, 깊어진 눈빛이, 유창한 언어가, 그리고 통장에 찍힌 숫자가 모든 것을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을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어? 비결이 뭐야? 그때 당신은 그저 빙그레 웃어주면 됩니다. 그냥 했어요 라는 짧은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말없이 보여준 결과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고 압도적입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와 참견을 뚫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어제의 당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당신의 침묵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모든 SNS 알림을 끄고 연락처를 정리하고 당신만의 지하실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훗날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던 자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이에서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침묵을 응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 응원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 결과를 만드십시오.